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화요일마다 함께 하십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권위원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5일이 창립 22주년이었습니다. 예. 인권위원회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1998년에 그 국가인권위를 만들기 위한 공동 대책위를 좀 만들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당시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였는데 당시 정부에서도 이제 법무부 산하의 특수법인처럼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독립적인 기구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권활동가들이 두 번의 단식 농성을 했는데 특히 두 번째 단식 농성은 그 연말연시에 했었거든요. 그때 13일 동안 그 혹한의 폭설에 그걸 맞아가면서 해가지고 그걸 다시 그 논의 물꼬를 다시 돌려갖고 현재 인권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독립기구. 네, 독립적인 기구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행정, 입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를 유엔에서 이제 공고를 한 거거든요. 네. 거기에 맞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정말 혹한기라고 했는데 영화 그때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거기서 천막도 없이 그 명동성당 계단에서 그냥 침낭 하나 덮고 비닐 덮고 그러고서 이제 13일을 버티면서 정치권의 논의를 다시 이제 돌려가지고 현재의 법이 이제 탄생할 수 있었던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도 한번 홍역을 치렀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이 이제 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존의 인권위원회 운영하든가 너무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국가 공권력의 문제, 뭐 공권력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두 번째.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인권위원회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보다 더하다. 더 심하다. 뭐 이거는 뭐 막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게 인권위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보통 일반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참 문제가 되는 그런 말이 그런 회의석상에서 공공연하게 거기 방청객이 있어도 또 기자들이 와서 그거 듣고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저기 하고 자기가 화가 나고 그러면 그 조절을 못 하면서 막 쏟아내는데 한 그 비상임위원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하면 3시간 넘게 하거든요. 네.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 회의하는 동안이. 네, 그 너무 참 모욕스럽고 폭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회의 끝나고 나오면 진짜 막 몸이 떨린다 정도로 그런다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진정 사건은 적체돼 있고. 그렇죠. 소위원장들 일부 인권위원들 상임위원들은 독단을 부리고 있고 막말은 반복되고 심지어는 군 그 사망 군대에서 사망하신 유가족들을 고소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신장식의 오늘이나 뉴스 그 하이킥 내부에서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인권위원들이 무슨 뭐 개인은 평생 기저귀 차고 산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별 막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말이 꼭 뭐 성소수자한테만 한 게 아니라 이태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뭐 저기 지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냥 막말을 막 쏟아내는 거라서 지금 이게 사안이 가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와 입장이 다르다면 막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원장이 상임으로 계시고 송두환 전 대법관이시죠. 네. 헌법재판관이신가 제가 헌법재판관 출신이시죠. 예, 헌법재판관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계시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김용원, 이충상 두 분의 상임위원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4명의 비상임위원을 또 새로 임명을 또 윤석열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천 기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보수 대뭐 이렇게 이제 해보면 한 6대5로 그 보수 쪽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보면은 보수 쪽에서 예를 들어서 국힘당에서 추천했다 그래갖고 막 막말하고 막 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논의도 하고 그래서 인권적인 원칙에 따라서 자기 입장도 이렇게 뭐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거는 아예 그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김용원 인권위원과 이충상 인권위원이 주로 언론에 많이 거론되던
김용원 분인데. 인권위원 상임위원이 지금 맡고 있는 게 이제 인권침해 제1소인데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좀 진정 사건이 처리가 되지 넉 달 때 이제 좀 처리가 안 되고 있어갖고 곧 300건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본인이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안 하세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요구하는 거를 인권위원장이 안 들어준다고 해서 예. 회의 진행을 안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300건 116일째 열리지 않고 있고. 예. 116일도 더 됐죠. 이제 그렇게 갖고 이제 넉 달 되는데 25일 날이 이제 그 116일째인데 되니까 더 됐죠. 그래서 300건이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 그러면 전 사법부도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사법부로 가기 전에 또 국가인권위 이제 들러서 이걸 판단을 받아보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국가인권위가 이제 그 권고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좀 밟게 되는데 그런 걸 기대하고 이제 진정권을 하는데 네. 이게 하나도 다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저도 자. 이제 진정권을 넣었는데 제 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예. 김용원 그래서 인권위원을 고발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직무유기입니까? 예, 직무유기를 고발했는데 적극적으로 이걸 다뤄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국가인권위법을 처음 대표 발의한 전 국회의원 중 한 분이십니다. 이미경 전 의원이신데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셨어요. 이미경 전 의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의견서를 내게 되셨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기구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그걸 전원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위임해서 소위원회 전원이 찬성을 하면은 전원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의결된 것으로 보는 그런 식으로 22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의견이 있어서 합의를 못 보면은 전원위원회로 올려서 합의 보는 식으로 네네. 해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네. 22년 동안 잘 운영되어 왔던 것을 네. 지금에 와서 아까 말씀 나왔던 이런 위원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기각된 것으로 한다. 소위원회에서 예, 한 명이라도 소위원회에서 반대하면 기각돼서 네, 전원위원회에 올리지도 않는다. 않는다. 소위원 네. 3명인데요. 네, 이거는 애초에 만든 법의 정신에 굉장히 위반되는 일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그 다음에 역할, 이것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피해자들이 넣은 진정이 소위원회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거는 진정 받아들일 수 없어. 3명 중에 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자동 기각. 예.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고 오늘 전원위원회도 아예 그렇게 하자는 안건을 올렸다가 결정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왜 도대체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러니까 거의 슈퍼 비토권, 슈퍼 거부권을 인권위원들에게 주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이는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일이죠. 애초에 이 법안을 낼 때 제가 최초 발의하고 네네. 그 뒤에 민주당에서 정대철 의원님,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저쪽 야당 의원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법사위 대안으로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법무부가 또 안을 낸 적이 있어요. 최초로는. 네네. 이때도 이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가 찬성하는 입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2년 동안 이것이 이런 그 방식대로 운영이 되어 왔었죠. 네. 근데 이걸 그렇게 운영하시는 김용원 인권위원 상임위원이나 이충상 위원이 전부 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시라서 같은 법률가로서 저는 이런 슈퍼 비토권을 인권위원회에 주는 이유가 뭘까 사실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인권위원회 법안 최초 대표 발의하실 때
이 인권위원회 법안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신경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요. 네. 그 당시 김대중 정권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인권에 관심 많으신 분이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 법무부가 최초의 안을 낼 때 법무부 산하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싶어 그랬죠. 하는 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또 국회에서 저도 법무부 산하단체가 되면은 인권위원회의 제대로의 역할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 네네. 우리는 이 인권에 대해서 독자적인 모든 인권 보호에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법무부 산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검사 정권이 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발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인권위가 우리 의원님 처음 발의했을 때 그런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언을 좀 해주시죠. 뭐 이렇게 간다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 다 우려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법안을 제출했던 우리들의 저나 정대철 의원님이나 또 위원회 대안이나 위원회 대안은 아니었네요. 네네. 애초에 법안은 그때 법무부 법안조차도 네. 소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전원일치 그러지 않으면은 전원위원회로 간다는 이 네. 안이 법안에 있었는데 이 상임위 대안을 만들면서 이게 약간 이게 어떤 거는 네. 시행령으로 네. 가는 뭐 이런 쪽으로 돼 있는 것이 살짝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22년 동안 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런다면은 법안을 고쳐서 애초에 제가 발의했던 그 법안대로 그냥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아예 법으로 다른 네. 이야기 못하게 명토박아 두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인권위 내부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예. 막 자괴감이 든다. 이거 더 못하겠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게 예. 너무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갑질 뭐 이런 예. 얘기도 언론에 막 나와요. 그렇죠. 괴롭힘 당했다고 진정도 받았고 뭐 그렇잖아요. 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원위원회를 하면 이분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냥 거의 발언을 독점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욕적인 거를 3시간 넘게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무력감 같은 게 이제 막 드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장을 좀 자기 주장이 있으면 이 주장을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주로 법리적인 얘기를 주로 한다는데 그 법리가 사실은 좀 그 자신의 주장이거든요. 그 기존의 어떤 판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뭐 이랬을 때 이제 그 자기 주장만을 그렇게 강하게 더군다나 그렇게 막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권위원회의 품격이나 이런 거에 엄청 떨어진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언론 기사에서는 이제 그게 이 두 분이 이제 이게 국가인권위를 망가뜨리러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벌써 이렇게 되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정 사건에 대해서 기각도 안 하고 이거 진정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예. 다루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혐오 발언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말하고 뭐 이런 국가인권이라고 한다면 인권 피해자들이 여기에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네. 거기 가서 이제 이미 이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소송까지 막 남발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군 피해자가 의문사 예. 유가족들이 예. 송도한 그 의문사 유가족들은 송도한 위원장 만나러 가는 길에 그러니까요. 이충상, 김용원 두 예. 상임위원들의 방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를 되니까 지나서 갔다 왔는데 본인들을 감금했다 이렇게. 근데 중간에 가서 점심도 먹고 오고 그랬었대는데 이충상 의원이 나가서 점심 뭐 먹고 했다고 오고 했다고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특수감금을 하고 이제 이게 고소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거 못 봤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피해자들 또는 이제 진정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고소하고 이런 것들은 못 봤는데 정말 없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인권위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화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진짜 단식 농성하고 추위 속에서 노상 당신 농성하면서 만들어낸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그 박래근 의원님은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도 우리나라의 그 국가인권위가 이제 상당히 모범 사례 그 전에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이제 주목할 만한 사례로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막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 등급이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뭐 벌써 이제 아시아의 이제 그런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이런 데서는 이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입장을 내고 이제 그러고 있는 국제적 상황이고요. 망신을 당하고 있네요. 유엔에서도 알고 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저기 자유권위원회 저거 할 때 국가인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주목해보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유엔에서도 어떤 입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한 거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래근 4.16재단 상임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